당신 정말 같이 안 가도 되겠어? 괜찮다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당신 없는데 나 혼자 무슨 재미로 놀라고? 나 참, 그럴 사람이 지난번에 한밤중에 들어왔어? 그거야 동수, 그 자식이 딱 한 잔만 더 하고 가자고 붙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 오늘도 친구들이 그러면 또 늦으려고? 아니야, 오늘은 밥만 먹고 바로 올게. 됐어, 뭘 밥만 먹고 와.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잔하고 와도 돼. 아이, 놈들이 이번엔 당신 꼭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만이야. 다음에 같이 가면 되지. 선재 중학생이랑 혼자 있어도 된다니까. 그래도 엄마가 옆에서 챙겨줘야지. 사춘기일수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에휴, 선재 저 녀석, 당신이 이렇게 마음 쓰는 거 알아줘야 할 텐데. 뭐 꼭 알아줘야 하나? 엄마가 아들 챙기는 거 당연한 거지. 아무튼 고마워, 미란아. 아이고, 그 인사하다가 날 새겠네요. 당신 안 늦었어? 안 그래도 지금 나가려고 했어. 남편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 동반으로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나 참, 호라비도 아니고 혼자 가려니 서글프네. 남편은 호라비 신세 같아 서글프다면서 집을 나섰죠. 마음 같아선 저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요. 아들 선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선재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됐어요. 아들 방문 앞에서 치킨 먹겠냐고 물었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럼 우린 저녁 뭐 먹을까? 아빠 동창 모임에서 비싼 거 먹는다는데 우리도 맛있는 거 먹자. 이번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재야, 싫어? 맛있는 거 별로야? 흔히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만 아들 선재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빠르고 거센 바람 정도가 아니라 초강력 태풍급 바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었다가는 본전도 못 건질 것 같아 돌아서려는데요. 갑자기 아들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저기요. 그래, 선재야. 저 부탁이 있는데. 그래, 뭐든 얘기해.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랑 자주 가던 곳이 있는데 같이 가줄래요? 왜? 싫어요? 아니야, 선재야. 당연히 같이 갈 수 있지. 아마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겠죠? 그렇습니다. 선재는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남편의 전처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선재야, 이 길 맞아? 네. 친엄마랑 자주 가던 곳을 가고 싶다고 해서 따라 나오긴 했는데요. 가는 길이 쉽진 않았습니다. 저기요. 그래, 편하게 얘기해, 선재야. 아니에요. 선재는 뭔가 말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저도 캐묻지 않았어요. 친엄마하고 자주 가던 곳을 같이 가자고 한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었거든요. 선재는 사실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기요가 절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다 왔어요. 저기예요. 엄마랑 자주 오던 곳. 오르막길 오르는 걸 힘들어하자 아들이 제 손을 잡아줬는데요. 그 손을 놓더니 아들이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을 보는 순간 전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재야. 나도 모르게 아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선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리켰던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선재야, 내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러는데 그만 돌아가면 안 될까? 머리가요? 아침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네. 알았어요. 다행히 아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제 말을 따라주었습니다. 전 아들 손을 잡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물론 선재에게는 일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프다면서? 아들을 따라가서 본 광경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집으로 돌아오니 진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두통 때문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일찍 왔더라고요. 당신 일찍 왔네? 다른 친구들은 다 부부 동반인데 나만 혼자라 외롭더라고. 그래서 밥만 먹고 바로 왔어. 동수 씨는 모임에 안 왔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신랑 진짜 외로웠겠네. 남편 친구인 동수 씨는 돌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아도 둘이 어울리겠거니 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마저 오지 않았다고 하니 괜스레 남편에게 미안해지더군요.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아니야, 그 당신 때문이라니. 선재 챙긴다고 그런 거잖아. 근데 당신 갑자기 왜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혹시 선재가 말썽이라도 부렸어? 아니야, 그런 거. 전 남편에게 오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은 선재가 절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선재, 너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줌마 부르니? 엄마한테 저기요가 뭐야? 당장 엄마라고 하지 못해? 당신 밥 먹다가 왜 그래? 선재 체하겠어. 남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아들이 저에게 국을 더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기요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던 겁니다. 천천히 엄마라고 하면 되지. 안 그래, 선재야? 천천히 언제? 우리 결혼한 지 2년 다 됐어.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고. 사람마다 적응하는데 속도 차이가 나는 법이야. 내가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그래. 장모님 앞에서도 선재 이 녀석 당신한테 저기요라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우리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실 분 아니야. 그러니까 엄한 일로 해 잡지 마. 선재야,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국 더 줄까? 됐어요. 남편과 저의 대화를 듣기만 하던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자식이? 여보, 그만. 선재 지금 한창 사춘기잖아. 사춘기가 뭐 벼슬이야? 아무리 사춘기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지. 그게 안 되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거지. 당신 이럴 땐 꼭 꼰대 같아. 꼰대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에 대해 얘기하는 거라고. 당신이 절 얼마나 챙기는데 고마운 걸 몰라? 부모 고마운 걸 알면 그게 애겠어? 선재 이제 고작 중학교 2학년이야. 아직 애라고. 중학교 2학년이면 부모 마음 알만한 나이지. 그 나 때는 말이야. 됐네요. 나 때는 커피숍에 가서나 찾으시고 밥 먹고 가서 선재한테 미안하다고 해. 알았지? 당신이 그러니까. 왜? 버릇 나빠진다고? 당신 선재를 그렇게 몰라? 알았어. 결혼 전 남편은 선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었습니다. 아픈 아내에게 신경 쓰느라 아들에게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었다고 말이죠. 처음 선재를 만났던 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선재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 후 아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친엄마에 대한 상실감이 컸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선재 낳아준 친엄마 말이야. 갑자기 그 여자 얘긴 왜? 선재와 친엄마가 자주 갔었다는 그곳을 다녀온 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팠던 거야? 사별했다는 얘기만 했었지 남편은 구체적인 건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캐묻지 않았었죠.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건데? 선재가 당신한테 지 엄마 얘기라도 한 거야? 아니, 선재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나 뭐. 역시 선재 친모 얘기만 나오면 남편은 예민해지더군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선재 같은 아들을 두고 가려니 눈이나 제대로 감겼을까 싶기도 하고. 당신 머리 아프다면서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얼른 자. 선재 친엄마 얘기가 왜 쓸데가 없어.
선재 엄마는 이제 당신이야.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이지. 선재 친엄마 얘기가 쓸데없다는 남편 말에 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재야, 엄마랑 햄버거 먹으러 갈까? 다음날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갔어요. 선재는 햄버거를 유난히 좋아했었거든요. 햄버거요? 신제품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그거 맛보러 갈까? 네. 다행히 선재는 순순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 햄버거를 먹으면서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죠. 선재야, 새로 나온 햄버거 맛 어때? 맛있어? 네. 아들의 대답은 늘 단답식이었습니다. 난 원래 먹던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도요. 이야, 나랑 선재랑 입맛이 통했네? 네. 선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도 드물었죠. 선재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요? 나 데리고 간 거기 말이야. 하늘나라 간 엄마랑 자주 갔다는 곳. 거기 혼자서도 자주 갔었어? 순간 아들이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자튀김을 잡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난 그냥 네가 얼마나 자주 거기 갔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너하고 같이 가보기도 했고. 그건... 아들의 얼굴에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 떠오르더군요. 더 얘기를 진행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니, 난 선재 너랑 비밀을 공유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둘이 뭔가를 공유한 건 처음이잖아. 얼른 수습을 했습니다. 선재가 겨우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문이 닫히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저기요. 선재야. 혹시 아빠한테 거기 갔었다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선재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지 묻더군요. 물론 얘기 안 했지. 우리 둘만의 비밀 아니었어? 맞아요. 얘기하지 않았다는 대답에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그 장소에 다시 가봤어요. 싸늘한 냉기가 느껴지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짐작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해온 남편을 붙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선재 낳아준 엄마 무슨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야? 암이었어? 당신 요즘 이상하다. 왜 자꾸 그 여자 얘기를 꺼내는 거야? 남편은 바로 불편한 티를 내더군요. 난 당신이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선재 엄마 무슨 병을 앓았었냐는 질문이 그렇게 불편해? 죽은 사람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주면 되잖아. 무슨 병이었는지. 당신은 그게 왜 궁금한 건데? 그냥 궁금한 이유가 꼭 있어야 해? 다른 사람도 아닌 선재 친엄마니까 그러는 거잖아. 내 말이 나도 선재 낳아준 엄마라서 궁금한 거라고. 당신 나랑 지금 말장난해? 당신 진짜 이상하다. 그냥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어? 비밀이라니? 그런 게 어딨어? 당신 그거 알아? 선재 친엄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거. 내가 언제? 봐, 지금도 그렇잖아. 이게 그렇게 짜증날 일이야? 내가 무슨 짜증을 냈다고 그래? 봐, 지금도 짜증내고 있잖아. 피곤해서 그래.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당신이 쓸데없는 걸 묻잖아. 선재 낳아준 엄마야. 왜 쓸데없는 얘기야? 과거잖아. 지나간 일 굳이 들춰서 뭐가 좋다고 그래? 당신한테는 지나간 일일지 몰라도 선재는 아닐 수 있어.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어떻게 과거가 돼? 그러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선재가 하루빨리 잊고 현실에 적응하라고. 뭐? 선재를 위해서라고? 선재를 위해서 친엄마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게 말이 돼?
예민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같아. 이 얘긴 그만하자. 결국 남편과 다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선재 친모가 무슨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지 말이죠. 경희야, 그게 그렇게 짜증날 일이니? 태호 씨가 좀 잘못하긴 했네. 좀이 아니지. 선재 친엄마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왜 그걸 말을 못해? 다음날 전 친구를 만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태호 씨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감출 일도 아니지. 더구나 우린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되겠니? 예, 부부라고 해서 서로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 환상이야. 게다가 태호 씨는 전부인 일이잖아. 너한테 말하는 게 쉽지 않겠지. 경희, 넌 도대체 누구 편이니? 이럴 땐 꼭 내가 아니라 그의 친구 같더라. 그런 말이 어딨어. 난 내가 소개했던 책임도 있고 해서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친구 경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거잖아. 이미 지난 과거라면서 왜 그렇게 입을 꼭 다무는지 몰라? 태호 씨 입장에선 다시 상처를 건드리는 일일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려봐.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날이 오겠지. 남편을 저보다 더 먼저 알았던 경희에게 하소연을 하면 좀 나아지려나 해서 만났었는데요.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에 가슴만 답답해지더군요. 내가 뭐 호기심 때문에 이래? 선재가 걱정돼서 그러지. 응? 선재는 왜? 선재가 그 일에 대해 너한테 묻든? 차라리 그러면 터놓고 얘기라도 할 수 있지.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전 선재가 친모와 자주 갔었다는 곳에 절 데리고 갔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나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선재 앞에서 겨우 티 안 내고 돌아왔다니까. 네가 죽은 선재 엄마 얘기를 왜 꺼냈는지 이해가 된다. 근데 거기 간 거 선재가 그이한테 알리길 원치 않아. 이유는 물어봤어? 알잖아. 선재 2마디 이상 말 안 하는 거. 걔 아직도 너한테 그러니?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아빠한테도 똑같아. 비란이 너 힘들겠다. 아니야. 난 선재 마음 이해해. 한창 사춘기 시작될 때 엄마를 그렇게 잃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 그럼 선재가 자기 엄마 어떻게 죽었는지 안단 말이야?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더 걱정하는 거야. 네 마음 이해가 된다. 미란아, 그러지 말고 태호 씨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어때? 그건 안 돼.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겠다고 선재랑 약속했단 말이야. 난 네가 태호 씨하고 의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친구는 남편에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선재와 같이 갔던 곳에 대해서 말이죠. 알았어. 한번 고민해 볼게.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에게 얘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친정을 들렀어요. 엄마로부터 잠시 들리라고 하는 전화가 왔었거든요. 오이소박이 담갔으니 좀 가져가라고. 전해보니까 윤서방 오이소박이 잘 먹더라. 엄만 힘든데 뭐하러 우리까지 챙겨. 힘들긴. 오이 사다가 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 오이 사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야지. 씻고 잘라서 양념 넣어야지. 난 김치 담그는 건 여전히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넣으라고 한 거잖아. 김치 담그는 거 힘들다고 해서. 엄마는 참 한결같다 싶었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마음이 말이죠. 엄만 어떻게 그 시간들 견뎠어? 나 처음엔 엄마 얼굴도 안 쳐다봤었잖아. 기억 안 나? 기억나지. 그걸 어떻게 잊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고. 사실 친정엄마는 절 낳아준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빠가 재혼을 했었어요. 한창 사춘기였던 전 엄마라고 부르기는커녕
얼굴마저도 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동안 꽤 속을 썩였었죠. 버티긴 어떻게 버텨. 시간이 약이겠지 했지. 진짜 시간이 가기만 바랐었다고? 아니, 그것만으론 견디기 힘들지. 그럼 어떻게 견딜 수 있었던 건데? 널 낳는 진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었어. 어? 내가 널 4배 아파 낳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널 잉태하고 진통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제가 선제를 닥달하지 않는 것도 다 경험에서 우러났기 때문입니다. 전 선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었어요. 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아빠와 마찰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미란이 너 무슨 태도야?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지 못해? 엄마는 누가 엄마야? 우리 엄마 죽었다고. 그래도 이 녀석이... 여보, 그만해요. 미란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죽은 엄마 보고 싶다고? 당신한테 함부로 하면 돼? 너 이러는 거 알면 네 엄마 하늘나라에서도 슬퍼해. 아빠가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엄마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서. 뭐야? 저의 반항 때문에 몇 번 큰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제 편이 되어줬어요. 물론 그때는 그것도 짜증을 냈었지만 말입니다. 왜? 선재가 속 많이 썩여? 내가 엄마한테 한 것보단 나아. 자업자득이지 뭐. 아휴, 그러기에 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사실 엄마는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왜 굳이 애딸린 상처남과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미란이 너 남의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니? 어렵다는 거 알아. 내가 엄마 속 무지 썩여봤잖아. 그런데 왜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나 어릴 때 생각나서. 뭐? 나 친엄마 죽고 한동안 방황했었잖아. 그때 엄마 아니었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어. 태우 씨 아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애한테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진심이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을 처음 보고 마음에 들어 친구에게 소개시켜달라고 했을 때 경희는 곤란해했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데다 아들까지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남편과 교제하면서 처음 선재를 만났을 때 그때 생각이 났었습니다. 나도 친엄마 죽고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하고 말이죠. 누구보다 선재 마음이 이해되면서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던 거였어요. 미란아, 선재도 곧 네 마음 알아줄 거야. 그럴까 엄마? 그럼 진심 어린 사랑이 결국 사춘기를 이긴다니까? 엄마의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더군요. 맞아. 나도 끝내 엄마의 그 지독한 사랑에 굴복하고 말했잖아. 엄마, 고마워. 얜 새삼스럽게. 엄마 덕분에 용기와 인내심이 충전됐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당신 좋아한다고 오이소박이 담갔다고 하시더라. 장모님이? 오늘 친정 잠시 들러서 가져왔어. 아이고, 장모님한테 전화라도 드려야겠는걸? 설마 말로만 때우려고? 그건 아니지. 시간 내서 장모님 모시고 근사한 데 가서 식사하자고. 엄마 모시고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하자는 말에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좀 풀리더군요. 선재야, 오이소박이 먹어봐. 맛있어. 네. 아들도 남편 식성을 닮아 오이소박이를 좋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비록 제가 담근 건 아니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그날 저녁 식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날 전 선재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거든요. 선재 어머니시죠? 지금 학교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재가 친구와 싸워서 다쳤다고 했습니다. 전 놀라서 바로 학교로 달려갔어요. 선재야, 얼굴이 왜 이래? 친구하고는 왜 싸운 거야? 선재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입술이 터진 데다 볼도 맞아서 부어올라 있었어요. 선재만 다친 건 아니고요. 친구도 좀 다쳤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 선재 친구 얼굴도 비슷했습니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던 모양인데 애들이 이유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하네요. 학교에 저만 온 건 아니었고요. 친구 어머니도 와 계셨어요. 아유, 남자아이들이라 그런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주먹이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얘 위에도 아들이라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 선재와 싸웠던 친구 어머니가 아이들 싸움이니 서로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던 터라 사과하고 헤어졌어요. 전 괜찮다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부터 갔죠.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고 몇 군데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좀 쉬어, 선재야. 무슨 일 때문에 싸웠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길래 방으로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퇴근 후 남편은 저녁 식탁에서 선재 얼굴을 보더니 놀라서 묻더군요. 선재, 너 얼굴이 왜 그래? 누구랑 싸웠어? 남편 물음에 선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아빠가 싸웠냐고 묻고 있잖아. 아들이 대답이 없자 남편은 언성을 높였어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좀 다퉜나 봐. 좀 다툰 정도가 아닌데 얼굴이 부었잖아. 안 그래도 병원 다녀왔어. 2, 3일 지나면 붓기가 빠진다고 하더라고. 뭐? 병원까지 갔었어? 얼마나 심하게 싸웠길래? 전 어쩔 수 없이 학교까지 갔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까지 오라고 했다고? 선재, 너 친구랑 왜 싸웠어? 아들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너 아빠 말이 우스워? 왜 싸웠냐고 묻잖아. 그냥? 그 왜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이 몰아붙이자 아들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너 사춘기라고 이해해주는데도 왜 정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아빠를 실망시킬 거야? 그날 남편은 아들을 호되게 혼냈습니다. 말없이 남편 얘기를 듣던 아들은 밥도 먹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재야, 저녁은 먹어야지, 응? 전 방으로 들어가려는 아들을 붙들고 저녁은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놔둬.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 당신은? 할 말이 있더라도 밥 먹고 한 다음에 하지 그랬어. 얼굴 부은 게 바로 눈에 보였잖아. 하여튼, 참을성 없는 건 부자가 똑같다니까. 친구와 싸운 데다가 저녁 식사까지 거른 아들이 걱정돼 전 설거지를 끝내고 간식을 챙겨서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선재야, 배고프지? 간식 챙겨왔으니까 이거라도 좀 먹어. 아들에게 간식이라도 먹으라고 얘기하고 막 나가려는데요. 끙끙 앓는 쉬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선재 곁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앓고 있더군요. 땀 좀 봐. 선재야, 어디 아파?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열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얼른 해열제를 찾아와 먹게 했어요. 그날 선재는 밤새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열이 안 떨어져서 하루 학교를 쉬기로 했죠. 그 선재한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줘. 남편은 출근하면서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더 안 좋아지면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점심때쯤 되니 열도 떨어지고 좀 살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재는 제가 끓여준 죽 한 그릇을 그대로 비우더군요. 좀 괜찮아? 죽 더 먹을래? 아니요, 배불러요. 그래, 그럼 좀 더 쉬어. 쉬어야 빨리 낫지. 저기요. 빈 그릇을 들고 아들 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선재가 절 불렀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그게...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지금? 네.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그래? 다음에 가면 안 돼?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이미 나가려고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장소가 생각났어요. 선재와 같이 갔던 그곳 말입니다. 선재 너 혹시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들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전 선재를 따라 나섰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싫다고 하진 않더군요. 몸도 안 좋은데 왜 굳이 거길 가겠다는 거야? 선재가 대답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엄마랑 자주 갔던 곳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리를 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 죽은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 아프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선재가 대답하든 말든 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가는 거라고요. 선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는 거라니.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말에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변화였거든요. 내일 아니오라는 대답만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침묵하던 선재가 나중에 설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친모와 자주 갔었다는 장소에 도착해 선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던 아들 말이 떠올라 선재와 좀 떨어진 곳에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닦는 것도 같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들이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마지막 인사는 잘했어? 네. 아들이 얘기해주겠다던 이유가 너무 궁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말이에요. 저기요. 창호랑은 엄마 때문에 싸웠어요. 묵묵히 걷기만 하던 선재가 드디어 입을 열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싸웠다고? 전 당연히 선재 친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창호 그 자식이 알지도 못하면서 계모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순간 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재가 싸웠다는 이유가 죽은 엄마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분명 절 엄마라고 표현했죠. 잘했어 선재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떠드는 애들은 초반에 완전히 기를 죽여놔야 한다고. 진짜요? 그럼? 전 기분이 좋아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폭력은 안 된다는 얘긴 나중에 또 하면 될 테니까요. 선재야, 그거 알아? 뭔데요? 나도 새엄마 밑에서 컸어. 정말요?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한동안 방황했었어. 새엄마 속도 많이 썩였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잡았어요? 내가 마음을 잡았다기보다는 엄마가 기다려줬지? 결국 엄마의 사랑 때문에 방황을 끝냈다고 해야 하나? 전 전혀 몰랐어요. 당연하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엄마가 괴물하고는 상상도 못해. 심지어는 엄마랑 내가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걸?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랑하면 닮아가는가 봐. 엄마랑 식성도 비슷해지더라니까. 공통점이 생겼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선재는 여느 때보다도 말을 많이 하더군요. 마음속 얘기도 털어놨습니다. 왠지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가 나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이지? 네. 그 기분 알아.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란 건 알겠는데 자꾸 죽은 엄마 생각이 나면서. 선재는 엄마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네. 짐작했던 대로 선재는 친모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아빠가 나누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아빠는 제가 알고 있는 걸 몰라요. 그렇구나. 아까 우리가 갔던 거기 말이야. 그럼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고? 선재는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예상이 맞다면 선재, 네가 엄마랑 자주 갔다고 하던 그곳이 맞지? 제 물음에 선재는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날 엄마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내가 같이만 갔어도. 아들은 오랫동안 그날 일을 마음에 둔 채 괴로워했었나 봅니다. 아니야, 선재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된 건 너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도 내가 따라갔으면 엄마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친모가 세상을 떠날 때 선재 나이는 고작 12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가 죄책감을 안고 몇 년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는 아파서 그랬던 거야. 암을 앓았던 거랑 똑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난 거라고. 선재가 왜 그곳을 한 번씩 찾았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친모가 보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죄책감도 컸던 것 같아요. 선재는 그날 같이 가자는 엄마의 부탁을 거절해서 친모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사실 선재 친모는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말하길 꺼려 했었는데요. 전 친구가 얘기해줘 이미 알고 있었죠. 선재야, 그동안 엄마가 죽은 게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실컷 울었는지 선재가 울음을 그치자 전 다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아줘야겠다 싶어서였죠.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엄마는 아팠던 거였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네. 너 이러는 거 알면 하늘에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엄마는 선재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랄걸? 정말 그럴까요? 그럼 엄마 마음은 엄마가 잘 알아. 선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실 거야. 확실해. 제 얘기에 선재 얼굴이 한층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우, 그동안 혼자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 선재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이미 퇴근해 와 있더군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선재랑 병원 갔었어? 아니, 선재가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둘이 다녀왔어. 아들과 함께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의아해하더군요. 거기가 어딘데? 비밀이야. 그치, 선재야? 네. 한층 친해진 선재와 제 모습이 남편은 낯설었나 봅니다. 뭐야? 둘이 나 몰래 비밀까지 만든 거야? 하지만 기분 좋아했어요. 그동안 선재가 절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 속상해했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우린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전 남편을 조용히 불렀어요. 뭐야? 사람 긴장되게. 얘기 좀 하자는 말에 남편은 긴장된다고 너스레를 떨었죠. 당신, 오늘 나 선재랑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나야 모르지. 비밀이라면서? 나 선재 친모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곳에 다녀왔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곳. 뭐? 제 얘기에 남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당신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했어? 그거야. 나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그런데 선재 때문에 안 되겠더라. 선재? 선재가 왜? 당신 선재가 엄마 죽고도 한 번씩 거기 가는 거 알고 있었어? 선재가? 남편은 좀 전보다 더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리더군요. 왜? 선재가 거길 왜 가? 엄마가 살아있을 때 둘이 자주 갔던 곳이라고 하더라고.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선재 엄마 죽고 내가 선재한테 가지 말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한테는 얘기 안 하고 갔었던 것 같아. 당신은 선재가 거기 가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나도 얼마 안 됐어. 내가 선재 엄마에 관해서 물었던 날 기억나? 그럼 그것 때문이었어? 당신이 그 여자 얘기 꺼냈던 게? 맞아. 그날 선재가 엄마랑 자주 가던 곳이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함께 갔었어. 그런데 거기가 그 장소인 줄 당신은 어떻게 한 거야? 당신이랑 처음 결혼 얘기 오갔을 때 경희가 얘기해 주더라고. 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선재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됐었어. 그때 그러더라고. 아들이랑 자주 가던 곳에서 그랬다고. 그랬었구나. 그런데 당신 진짜 심각한 건 뭔지 알아? 선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자기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뭐라고? 선재가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어머님이랑 당신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끝이 아니야. 뭐가 또 있어? 선재가 거기 한 번씩 갔었던 이유. 지 엄마 보고 싶어서 갔던 거 아니었어? 그 이유도 물론 있었지. 근데 선재, 엄마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 죄책감? 그날 그 사람이 선재한테 같이 가자고 했었나 봐. 선재는 싫다고 했었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나 선재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랬겠지. 당신 선재 엄마 죽고 선재랑 마음 터놓고 대화해본 적은 있어? 아니. 남편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짙어졌습니다. 그 여자 죽고 나 때문이라는 생각에 한동안. 당신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당연하잖아.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죽었는데 자신을 탓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 남편도 한동안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었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우울증을 앓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몰랐어. 장모님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다시 시작됐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선재 태어나고 산후 우울증이 오긴 했었지만 그땐 장모님이 옆에 계셨거든. 그래서 잘 넘어갈 수 있었지. 그런데 돌봐주던 장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는데 소용이 없었나 봐.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화도 내고 그랬었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은 엉망이지. 어떤 날은 선재 데리고 나가고 없지. 차츰 나도 지치더라고. 그래서 잘 못해줬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졌던 거야? 상담받으면서 표정도 좀 나아지고 집안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길래 난 괜찮아지는구나 생각했었어.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만. 당신 우울증도 그냥 병이야. 암이랑 똑같다고. 선재 엄마 그런 선택한 거 당신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래, 이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신 만나기 전엔 너무 힘들어서 나도 상담을 몇 번 받았었거든. 그런데 선재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 선재도 엄마 죽고 많이 힘들었잖아.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잘못되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고 하더라고. 내가 좀 더 선재를 잘 챙겼어야 했는데. 자책하지 마. 당신도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도 내가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안 늦어. 당신 시간 내서 선재랑 대화도 좀 하고 시간 같이 보내. 고마워 여보. 아우, 그동안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 바가지라도 긁고 싶은데.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딱 한 번이야. 앞으로는 쓸데없는 비밀 만들고 그러지 마. 알았지? 알았어. 사랑해 여보. 남편은 쑥스럽다면서 잘하지 않던 사랑해라는 말도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선재는 그날 이후 말도 많아지고 잘 웃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뭐? 선재 엄마를 보러 가자고? 왜, 싫어? 전 남편에게 선재를 데리고 선재 친모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싶었어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선재랑 같이 가자고. 제 의도를 설명했더니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선재는 친모를 보러 가자는 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간단하게 대답만 했어요. 아빠, 잠시 꽃집에 들릴 수 있어요? 꽃집은 왜? 엄마한테 꽃 사가고 싶어서? 어우, 선재가 아빠보다 낫네. 토요일 아점을 먹고 느긋하게 선재 친모가 있는 낙골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선재는 잠시 꽃집에 들릴 수 있냐고 물었어요. 꽃집 앞에 세워줬더니 혼자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어머, 카네이션이네. 진짜 예쁘다. 선재가 골랐니? 네. 어버이날 제가 엄마한테 카네이션 달아주면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구나. 오늘도 엄마가 무척 좋아하실 거야. 그날 처음 정식으로 선재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물론 전에 잠깐 사진으로 본 적은 있었지만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정면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선재, 눈이 엄마 닮았구나? 미인이신데? 전 짧게 인사를 한 뒤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쌓였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혼자 납골당 앞마당에 앉아있는데 사는 게 참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어느새 남편이 제 곁에 와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 오니까 사는 게 참 별거 아니다 싶네. 선재는 지 엄마랑 더 얘기하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나 먼저 왔어. 잘했어. 우리 지금 진짜 잘하는 일 맞겠지? 그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충분히 슬퍼해야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이 그런 거라면 그런 거겠지. 뭐야, 나 안 믿어? 웬 한숨이야? 당신 말처럼 여기 오니까 사는 게 참 별거 아니다 싶은데 선재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싶어서. 사람마다 느끼는 무게가 다르니까. 이야, 당신 철학자 다 됐는데? 이제 알았어? 나 심오한 거? 아니, 그 진작에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 당신하고 결혼한 거잖아. 남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선재가 오더군요. 울었는지 눈이 벌게 있었습니다. 선재야, 우리 오랜만에 나왔는데 맛있는 거 먹고 갈까? 그래, 선재야. 아빠가 맛있는 거 쏠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그날 우린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답게 선재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고기 좋다. 콜? 뭐 먹고 싶냐는 말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는 아들을 보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딱 그 또래 아이들로 되돌아온 것 같아서 말이죠. 선재는 기분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고기도 잘 먹고 얘기도 잘하더군요. 선재야,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
이렇게 아빠랑 엄마 보러 가니까 좋지?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선재는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선재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친모에게 다녀온 이후 선재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역국을 끓여주겠다면서 주방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죠. 물론 그 옆에서 선재도 돕고 있었고요. 아유, 누가 보면 잔치상이라도 차리는 줄 알겠어. 미역국 끓이는데 당근은 왜 꺼냈어? 당근? 당근은 누가 꺼냈지? 선재, 네가 꺼냈니? 아빠가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랬었나? 당신 들어가 있으라니까 왜 또 나와? 당신이 나오니까 내가 더 정신이 없잖아. 그래요. 오늘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빠랑 제가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요. 남편과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칼질하는 소리, 접시 놓는 소리 같은 게 들려오더군요. 여보, 다 됐어.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식탁으로 갔더니 하얀 쌀밥에 미역국과 조기, 제가 좋아하는 잡채, 밑반찬들이 정성스레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어머, 정말 행복하다. 남편하고 아들이 차려주는 생일상 받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걸? 당신 아직 감동하긴 일러? 제가 식탁에 앉자 불이 꺼지더니 선재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고요. 케이크 위 촛불을 끄려는 순간 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케이크 위에 바로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쓰나미 같은 감동이 밀려와 눈물이 나더군요. 당신 울어? 나 지금 너무 감동했어. 에이, 그래도 촛불은 끄셔야죠, 엄마. 선재,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 생신 축하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엄마. 전 가장 받고 싶었던 생일 선물을 그날 받았습니다. 선재야. 전 엄마라고 부르는 선재를 꼭 안아줬어요. 케이크에 촛농 다 떨어지잖아? 촛농이 떨어지건 말건 전 선재를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표현에 의하면 긴 진통 뒤 아들을 출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고마워. 그날 식사는 제 인생 최고의 생일상이었습니다. 미역국 맛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들의 사랑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여보, 어때? 미역국 맛 끝내주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최고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선재 너 봤지? 이 아빠 못하는 게 없다니까. 아닌데. 난 미역국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야? 그럴 리가 없는데? 여보, 난 진짜 맛있어. 진짜 최고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선재는 물론 절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여느 아들들처럼 떼를 쓰는 일도 생겼습니다. 겉으론 혼내는 척할 때도 있지만 그런 순간까지 전 모든 게 다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든든한 내 아들이 생겼으니까요.